박영나가 첫 화를 업로드 버튼으로 날려보낸 순간 고성의 인생이 조용히 그런데 되돌릴 수 없게 무너지기 시작했는데요. 조옥래의 부고는 집안 공기부터 바꿔놓았습니다. 장례식장 한쪽 의자에 앉아있던 이지혁은 아직도 머릿속이 멍했는데요. 사망하셨습니다라는 의사의 한마디를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을 때 지혁은 진짜로 김다정이 떠난 줄 알았었습니다. 어머니 얼굴도 못 보고 마지막 통화에서 괜히 짜증만 냈던 기억이 머리를 쳤고요. 숨이 턱 막혀서 제대로 물어보지도 못한 채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있던 그 순간 이지혁 보호자분 어디 계세요? 간호사가 다급하게 부르며 달려왔고 그제서야 오해가 풀렸습니다. 숨을 거둔 사람은 조옥래였고 김다정은 중환자실에서 수술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했는데요. 살아있다는 안도감과 할머니를 보내버렸다는 현실이 한꺼번에 밀려와 지혁은 묘하게 섞인 죄책감에 그대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이상철이 끝내 눈물을 참지 못하고 오열했는데요. 어머니가 나 때문에 무리하신 거야. 상철은 자신이 면접에서 떨어지고 허탈한 마음으로 집에 가던 길이었는데 그 시간에 어머니가 며느리랑 백화점에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른 건 차라리 내가 그 택시에 탔어야 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지혁은 그런 아버지를 붙잡으면서도 아버지 탓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입안이 말라붙는 느낌이었는데요. 자신도 또렷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가족 모두가 백수가 돼버린 이 집안에서 내가 좀 더 벌어오겠다라며 나선 사람 중 한 명이었고 그 이후에 지혁도 이상철도 김다정도 모두 엮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은호는 조용히 분향을 마치고 상주들 뒤로 한 발 물러나 섰습니다. 지혁이 상주복을 입고 앉아있는 모습이 낯설게 보였는데요. 옆에서 지강호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누나, 지혁이 형. 완전 멘붕 온 것 같더라. 아까 인사하는데 눈이 좀 무섭던데.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이 집안의 슬픔과 자기 집안의 비밀이 이상하게 겹쳐 보였기 때문인데요. 우진이 병원에 누워있는 모습, 고성이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쌍둥이니까 가능하다라고 말하던 순간 그 기억이 자꾸만 옥내의 영정 사진 위로 겹쳐 올라왔습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진짜 죽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거 아닐까. 은호 마음 한쪽에서 아주 조용하지만 집요한 죄책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끝난 뒤 상철 집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조옥래가 차지하고 있던 자리는 생각보다 너무 컸는데요. 밥상에 놓이는 반찬 수가 줄어들었고 거실 텔레비전 소리도 줄어들었습니다. 누군가 어머니라고 부르던 호칭이 사라졌을 뿐인데 집 전체가 텅 빈 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혁은 그런 집안을 서성이다가 이상철 방 앞에서 한참을 멈춰 서 있곤 했는데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아버지의 기침 소리, 밤마다 들리는 뒤척이는 소리에 지혁은 괜히 방문 손잡이를 잡았다가도 끝내 열지 못하고 자기 방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내가 결혼 안 하겠다고 고집만 안 부렸어도 아버지, 할머니랑 싸우는 일도 좀 덜했을 텐데 자기 탓이 아닌 걸 알면서도 지혁은 모든 일의 시작이 자기 선택이었던 것처럼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정보아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연락이 온 건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지나서였습니다. 한국에 있다 잠깐 만날 수 있냐?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문자 한 줄이었지만 지혁은 순간 휴대폰을 놓칠 뻔했는데요. 한때 결혼까지 생각하며 만났다가 아버지 문제와 미래에 대한 시각 차이로 가장 아프게 정리했던 사람이 정보아였습니다. 게다가 마지막은 파혼 통보라는 최악의 형태였고요. 지혁은 분노와 피로 그리고 이상한 불안감을 동시에 느끼면서도
결국 정보아가 말한 카페로 나가게 됐습니다. 갑자기 왜 나타난 거냐?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지혁은 인사도 없이 그렇게 말해버렸는데요. 자기 목소리가 생각보다 더 날카롭게 들려서 본인도 순간 움찔했습니다. 정보아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낼만 하지. 근데 지금은 좀 다른 얘기 하려고 왔어. 그녀의 표정은 예전처럼 여유롭지도 싸늘하지도 않았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얼굴이었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할 줄은 몰랐다. 미안하다. 지혁은 눈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떤 일? 정보아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한참 동안 말을 고르고서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진짜 몰랐냐? 지혁 씨 아버지에게 그렇게 할 줄은 몰랐다. 우리 아버지가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건설 회장 정호영 정보아의 아버지이자 과거 이상철이 몸담았던 협력사들과 얽힌 큰 프로젝트들의 중심에 있던 인물 상철이 정년 퇴직 후 약속됐던 고문 자리에서 어이없게 밀려난 이후 그 뒤에 윗선의 교체가 있었다는 소문, 회사가 애써 감춘 부당, 해고와 관련된 뒷얘기들. 모든 것 뒤에 정호영 이름이 있었다는 것을 지혁은 그제서야 이해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내 아버지가 지혁 씨 아버지를 희생양으로 삼았어.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입막음하려고 미안하다. 난 그 얘기 듣고도 모른 척하고 계속 살았어. 정보아는 자신이 결혼을 포기한 이유가 단순히 가치관 차이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나 이 얘기 안 하고서는 더 이상 밖에서 편하게 살 수가 없더라. 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의 방향이 순식간에 뒤틀려버린 느낌이었는데요. 자신에게 파혼을 통보한 여자에게 향하던 분노가 정호영이라는 거대한 벽을 향해 옮겨붙으면서 동시에 또 다른 이름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고성의 이 재개발과 사업, 투자 이야기가 이어지는 선 위에 언제나 고성이라는 이름이 어른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박영란은 옥내 장례식장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었습니다. 영정 사진 앞에서 상철이 무너지는 순간 그 뒤편에서 김다정은 의식이 없는 몸으로 휠체어에 실려와 잠깐 조문을 하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는데요.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어머니 죄송해요라며 영정 앞에서 울던 다정을 보면서 영란은 묘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죽음은 이렇게 한순간이구나. 우진 병실에서 봤던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던 오빠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침착한 얼굴로 의사와 수술 일정을 논의하던 고성희의 모습도 떠올랐는데요. 우진이는 꼭 살려야 해요. 딸애가 쌍둥이라 간이식 가능하다고 하셨죠? 의사가 난처한 얼굴로 강요는 안 됩니다라며 말을 돌렸던 날 영란은 당시에는 그 대화를 어쩔 수 없는 엄마의 필사적인 몸부림쯤으로 넘기고 싶었었습니다. 하지만 옥내의 죽음을 목격한 뒤로 그 장면은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엄마는 정말 누가 죽어도 상관없었던 걸까? 아빠 박진석에게만은 이 평온한 일상을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고성희의 비밀을 덮어주자는 협상을 먼저 제안했던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박영나 자신이었는데요. 이제는 그 선택이 누군가의 죽음과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 영나를 숨막히게 조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나는 작업실에 혼자 남아 있었는데요. 캠퍼스 위에는 미완성 유화들이 빽빽하게 걸려 있었지만 영나는 붓 대신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대학원에서 배운 디지털 드로잉 툴을 열면서도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거 올리면 진짜 되돌릴 수 없는 거야. 혼잣말을 하면서도 화면 위에 첫 선을 그었습니다. 그 선은 예상과 달리 아주 구체적인 장면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아이, 그리고 그 옆에서 돈 봉투를 들고 있는 여자 첫 컷 아래
영란은 글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오빠를 살리고 싶다고 했고요. 그래서 나보고 간을 좀 떼어달라고 했습니다. 그 문장을 적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허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디까지 사실을 쓰고 어디까지를 상징으로 가릴지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는 자신을 깨닫고 영란은 또 한 번 자신에게 놀랐는데요. 이거 그냥 창작이라고 생각하겠지. 이름도 다 바꾸고 집안도 바꾸고 엄마를 재벌 사모님이 아니라 그냥 잘난 엄마 정도로만 그리면 위로하듯 중얼거렸지만 이미 영나 머릿속에는 고성희라는 이름이 정확히 떠올라 있었습니다. 제목을 정해야 했습니다. 수십 가지를 떠올리다가 결국 이렇게 적어 넣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거래 중입니다. 그리고 작가 이름은 본명 대신 어릴 적 스케치북에 쓰던 필명을 적었습니다. 글그림 YR 업로드 버튼을 누르기 직전 영란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민했습니다. 아빠가 보면 나 아마 용서 못 받겠지 하지만 우진의 얼굴, 은호가 울면서 털어놨던 어린 시절 기억, 그리고 얼마 전 병원에서 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영나야, 나 살고 싶다고 말해도 되냐? 클릭 첫 화가 세상에 올라가는 소리는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그 순간 영나는 자신의 인생이 확실히 갈라졌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 반응은 예상보다 평범했습니다. 와, 설정 미쳤다. 키읔키읔 또 막장 웹툰 하나 떴네. 근데 요즘 뉴스 보면 실제로 이럴 수도 있을 듯. 조회수는 느리게 하지만 우직하게 올라갔는데요. 몇 시간 뒤 댓글창 분위기가 살짝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혹시 재벌 3세간이식 기사랑 좀 겹치지 않냐? 최근에 병원 쪽에서 흘러나왔던 썰이랑 똑같은데? 작가님 혹시 내부자? 영란은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아니다. 그냥 요즘 기사들 짬뽕한 사람도 많잖아. 자기를 다독였지만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분명 단서를 짚어내고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생각보다 가까운 사람들이었는데요. 박성재는 야근 도중 후배에게 링크 하나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이거 완전 우리 업계 비리 만화 같지 않아요? 요즘 커뮤에서 핫합니다. 철없이 링크를 보내온 후배 덕에 성재는 아무 생각 없이 웹툰을 열어봤는데요. 처음 두 컷만 보고도 손이 멈췄습니다. 어린 남매 엄마의 편에 넌 여자인데도 머리가 좋잖아라는 대사.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쌍둥이라서 다행이다. 둘 중 하나만이라는 문장. 성재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히 업계 비리를 꼬집은 만화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안, 특히 고성희와 은호, 우진, 영나가 엮여있는 잔혹한 구조를 거의 그대로 옮겨놓은 수준이었는데요. 설마 영나가 턱을 괴고 웹툰을 끝까지 읽은 뒤 성재는 작가가 남긴 선 하나, 색감 하나까지 유심히 살폈습니다. 어느 순간 익숙한 붓 터치처럼 보이는 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기 동생이 학부 때부터 즐겨 쓰던 색감, 붉은 계열과 푸른 계열을 섞어 불안한 공기를 만들어내는 그 스타일이 웹툰 전체에 깔려 있었는데요. 성재는 휴대폰을 들어 영나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끝내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지금 캐물으면 이 애는 나한테까지 등을 돌릴 수도 있겠다. 하지만 동시에 이걸 그냥 두면 언젠가는 더 큰 폭발이 일어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전혀 다른 경로로 그 웹툰을 보게 됐습니다. 카페 단골 손님이 요즘 제일 재미있는 거라며 링크를 던져주고 간 덕분이었는데요. 설거지를 마치고 잠깐 쉬는 타이밍에 은호는 아무 생각 없이 웹툰을 열어봤다가 첫 화 중반에서 손을 떨었습니다. 이건 내 얘긴데요. 어릴 적 고성희가 자기 머리를 쓰다듬으며 했던 말,
엄마는 너를 이 집으로 보낸 거야. 내가 내 자랑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서. 그 말과 비슷한 문장이 웹툰 속 엄마 입에서 나오고 있었는데요. 뒤로 갈수록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오빠가 재벌 집 아들이라는 설정, 쌍둥이라는 사실, 그리고 돈으로는 해결 안 되는 일도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드는 어른들이라는. 내레이션. 은호는 화면을 내려가다가 어느 장면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살짝 틀어져 있는 병실 창문, 침대 옆에 놓인 작은 선인장 화분. 얼마 전 우진 병실에 놓여있던 그 화분과 똑같이 생긴 그림이었습니다. 이거 우리 병원 방이잖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이런 걸 그렸을까? 우진일까? 아니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역시 박영나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보았던 영나의 눈빛, 어디에도 초점을 맞추지 못한 채 떠도는 것 같았던 그 눈빛이 이제야 이해되는 것 같았는데요. 영나 씨. 은호는 그대로 에이프런만 벗어들고 가게 뒷문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시각 고성이는 사무실에서 노트북으로 뉴스를 훑어보다가 요즘 화제의 막장 웹툰이라는 제목을 보고 무심코 클릭했습니다. 처음에는 비웃으면서 보다가 한 컷에서 손이 딱 멈췄는데요. 엄마 캐릭터가 딸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엄마가 내 인생을 만들어줬어.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엄마 인생을 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니? 이건 성희가 실제로 은호에게 했던 말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갑자기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마우스 스크롤을 내리면서 성희는 하나하나 장면들을 확인했습니다. 딸의 양어머니가 운영하는 허름한 식당, 그 식당 앞 간판의 형태, 예전에 한번 들렀던 그 식당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성희는 화면을 끄려다가 마지막 컷에서 다시 멈췄는데요. 오빠 캐릭터가 병실에서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 살고 싶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냐? 한우진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제야 고성이도 직감했습니다. 이 웹툰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는 것을요. 어딘가에서 자기 집안을 통째로 지켜본 누군가가 익명으로 세상에 폭로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누구야 누가 감히 성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촉이 가장 먼저 향한 사람은 지은호였지만 은호는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는데요. 그 다음 떠오른 이름은 박영나였습니다. 쓸데없이 예민하고 늘 뭔가를 그려대던 딸. 설마 영나가? 성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즉시 영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고 몇 번을 시도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며 박성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하시죠. 성재의 표정은 평소처럼 침착해 보였지만 눈빛에는 분명한 경계심이 깔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요즘 이상한 웹툰 하나가 돌고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우리 엄마는 거래 중입니다. 성희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한편 영나는 집으로 돌아가기도 전에 작업실로 숨어들었는데요. 두 번째 화를 그리기 시작하면서 손에 힘이 점점 더 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화의 제목은 깡과 돈의 무게였습니다. 우진에게 약속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나 가만히 있지 않을게. 누군가는 우리가 당한 일을 세상에 말해야 하잖아. 하지만 아직까지 엄마의 이름도 아빠의 이름도 심지어 정확한 회사 이름도 웹툰 속에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영나는 그 선을 넘는 순간 자기 가족뿐 아니라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한꺼번에 무너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경고 단계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의 속도는 영나의 계산보다 항상 몇 발 먼저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커뮤니티 게시판들에서는 벌써부터 혹시 이 집안 아니냐라며 실제 인물을 특정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고 어느 익명의 계정은 아예 병원 관계자입니다. 이거 거의 실화 맞습니다. 라는
글까지 올렸습니다. 웹툰 아래에는 재벌 3세간이식 의혹이라는 오래된 기사 링크가 붙었고 사람들은 점점 더 이 이야기를 현실이라고 믿기 시작했는데요. 그날 저녁 박영란은 작업실에서 태블릿을 끄고 잠깐 눈을 붙이려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문득 아빠 박진석이 이걸 알게 되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떠올랐는데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아빠한테만큼은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끝까지 숨겨주고 싶었는데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았습니다. 영나가 눈을 감는 사이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영나야, 들어가도 되겠니? 박진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영나는 순간적으로 벌떡 일어나 태블릿을 찾았는데요. 바로 그때 작업실 문이 열리면서 아빠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탁자 위 아직 꺼지지 않은 모니터 화면에는 다음화 콘티가 떠 있었는데요. 사마 엄마의 이름을 말하겠습니다. 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박진석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냐? 영나야. 박영란은 입술을 깨물며 아빠와 모니터 사이에서 보려고 했습니다. 아빠, 이건 그냥 과제 같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진석의 시선은 딸의 떨리는 어깨와 모니터에 번갈아 박혀 있었는데요. 바로 그 순간 영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지은호. 그리고 동시에 다른 한 줄의 문자가 화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발신자 고성의 너지? 이 짓 한 거. 그 짧은 문장을 보는 순간 박영란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웹툰 속 엄마와 현실 속 고성이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끝났다는 걸요. 그리고 그 다음 선택이 이 집안의 마지막 남은 화려한 날들을 완전히 갈라놓을 거라는 것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는데요. 영란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빠, 나 조금 긴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로 새로운 회차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